상견례가 시작된 지 5분이었습니다. 민혁 씨가 전화를 받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VIP룸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그 순간 내 옆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담당 검사입니다. 그날 저는 결혼이 아니라 수사가 시작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3주 후 카페 창가 자리,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오후였습니다. 저만 빼고요. 핸드폰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세안그룹 회장 아들 강민혁 횡령 혐의 1심 징역 7년. 작은 기사였습니다. 경제면 한 구석. 하지만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기사였습니다. 강민혁? 3주 전까지 제 약혼자였던 남자. 손가락이 천천히 화면을 내렸습니다. 피해 금액 50억 원 주식 투자 실패로 손실 3년간 은폐. 숨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온기만 손에 닿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채연아, 괜찮니? 네, 아빠. 잠시 침묵. 오늘 판결 나온 거 봤어? 네. 다시 침묵. 사람들 웃음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채연아. 응? 잘했어. 목이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잘 견뎌줘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사람들은 평범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3주 전 그날에 멈춰 있었는데 아빠도 힘드셨죠? 전화 너머로 작은 숨소리, 그리고 담담한 한마디. 괜찮아. 아빠는 검사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뉴스를 봤습니다. 기사 맨 아래 작은 문장 하나. 담당 검사 서진우 부장검사는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그 말이 제 약혼자를 감옥으로 보낼 줄은 그날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3주 전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상견례 당일 오전 10시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 너무 튀지도 너무 초라하지도 않게. 괜찮아. 오늘만 잘하면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아버지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단정한 넥타이.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짧은 대답. 그리고 시선이 잠시 저를 스쳤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채연아, 우리 벌써 도착했어. 응, 금방 갈게. 긴장하지 마. 우리 부모님 좋으신 분들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채연아. 네. 잠시 망설이듯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를 믿어. 무슨 소리예요? 그냥 믿어줘.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믿으니까요. 택시 안.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안에 적힌 이름이 강민혁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걸. 피의자 강민혁. 혐의 업무상 횡령 50억. 체포 예정 시각 오후 2시. 상견례 시각 오후 1시.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건물. VIP룸 예약. 민혁이 자랑처럼 말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채연아. 네.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처음 듣는 말처럼 낯설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왜 갑자기 그래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말이 미리 건네는 위로였다는 걸. VIP룸 앞.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민혁과 그의 부모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이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가 제 인생을 두 동강 낼 거라는 걸. 6개월 전 강남의 한 카페. 채연아, 요즘 누구 만나? 최민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채연은 컵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응, 한 명 있어. 진짜? 어떤 사람인데? 회사 다니는 사람. 조용하고 착해. 부모님은? 부유한 집안이라고는 들었어. 민지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야, 성공했네. 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돼? 부모님이 널 한번 보고 싶대. 채연의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벌써? 뭐래? 민지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보자시는데. 민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6개월 만에 부모님 소개면 진지한 거 아니야? 채연은 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어디로 이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강재훈, 세안그룹 회장, 회색 정장, 묵직한 시계, 걸음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박수연, 명품 드레스, 다이아 목걸이. 시선이 먼저 채연을 훑었습니다. 이 친구가 채연이구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연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나? 강재훈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검사세요. 순간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디 소속?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강재훈이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짧은 한마디. 박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검사면 안정적이긴 하지.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칭찬인지 비교인지 모를 말투.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혼자 키우셨겠네. 입은 동정이었지만 눈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다닌다면서? 네. 그쪽은 불안정하지 않나?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채연은 웃었습니다. 그래도 재미있어서요. 재미로 하는 거구나. 짧은 침묵. 강재훈이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50만 원짜리로. 의도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마셔줘야지. 그 말은 채연이 아닌 채연의 배경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강재훈은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내지. 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레스토랑 밖. 벤츠 S클래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박수연의 말이 들렸습니다. 괜찮긴 한데 좀 약하네.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민혁이 채연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좀 그래. 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건 아니었지만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서진우는 야근 중이었습니다. 문이 노크됐습니다. 이현수가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세안그룹 내부 제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회장 아들이 회사 자금 빼돌렸다고 합니다. 서진우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종이 위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강민혁, 나이가 28세입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딸의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 28살이야. 확실한가? 회계팀 직원입니다. 자료도 있습니다. 서진우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 야경이 번졌습니다. 빛나는 도시, 하지만 그 빛이 이름 하나에 가려졌습니다. 강민혁, 딸이 만나는 남자, 딸이 웃으며 말했던 그 이름. 이현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장님, 진행할까요? 서진우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버지였다면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검사였습니다. 수사 시작하자. 이현수가 나갔습니다. 서진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채연의 졸업식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의자 강민혁, 혐의 업무상 횡령, 예상 금액 50억 원, 펜이 종이 위에 닿았습니다. 서명이 끝나는 순간 한 남자는 범죄자가 되었고 한 딸의 사랑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서진우는 딸의 약혼자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 민혁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냥 바쁜 줄 알았습니다. 채연아, 오늘 저녁 어때? 응, 좋아. 이탈리안 레스토랑 갈까? 거기 비싸잖아. 괜찮아. 요즘 보너스 많이 나왔어. 또 그 말이었습니다. 보너스, 성과급, 실적. 최근 들어 너무 자주 듣는 단어였습니다. 레스토랑은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민혁은 와인도 주문했습니다. 가격을 보지도 않고 이거 괜찮대. 웃고 있었지만 눈밑이 짙었습니다. 민혁아, 요즘 힘들어? 아니야.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식사 중에도 핸드폰을 계속 뒤집어 놓았다가 몰래 확인했습니다. 한 번은 진동이 울리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야? 회사. 짧은 대답.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10분. 돌아왔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응. 하지만 와인잔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주 후 민혁네 집. 현관문이 열리자 고급 향수 냄새가 먼저 났습니다. 박수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왔어? 미소는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민혁 방 문을 열었을 때 노트북 화면에 빨간 숫자가 가득했습니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3%. 민혁아? 그가 급하게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회사 자료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 자료는 그렇게 빨갛지 않습니다. 저녁 식탁은 화려했습니다. 갈비찜, 전복, 랍스터. 강재훈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말 끝이 길었습니다. 비교하는 말투였습니다. 결혼 비용은 우리가 낼 테니까 걱정 마. 박수연이 덧붙였습니다. 내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테니까. 말하지 않은 문장이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거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저만 그 집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혁이 어떤 사람이야?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지?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혁이 요즘 좀 이상해. 어떻게? 돈을 많이 써. 그리고 불안해 보여. 잠시 침묵. 혹시 빚 있는 거 아니야? 설마. 하지만 저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돈, 주식, 불안한 눈빛, 떨리는 손, 그리고 자꾸만 핸드폰을 확인하던 모습.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빚이 아니라 범죄의 흔적이었다는 걸. 50억, 회사 돈, 3년, 그리고 그 모든 걸 제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서진우는 수사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차명 계좌, 주식 손실 기록, 금액 50억, 3년.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이현수가 말했습니다. 증거 충분합니다. 영장 신청 가능? 네. 서진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채연이 결혼 얘기했나? 모르겠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서진우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장 신청하자. 펜이 종이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의 미래가 무너졌고 한 딸의 사랑도 같이 무너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진우는 창밖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채연아. 상견례 3일 전, 서울중앙지검, 책상 위, 체포영장 신청서, 피의자 강민혁, 혐의 업무상 횡령, 금액 50억. 서진우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 위, 멈췄습니다. 3초, 5초, 10초, 잉크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이 노크됐습니다. 부장님, 이현수였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서진우는 시선을 들지 않았습니다. 뭐가? 따님이 그 사람과 알고 있다. 짧았습니다. 다른 검사에게 넘기시는 게 안 된다. 이번엔 시선을 들었습니다. 내가 한다. 침묵. 이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학사모를 쓴 채연.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한참을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사진을 넣었습니다. 다시 영장. 강민혁. 딸이 사랑하는 남자. 펜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서, 진, 오. 마지막 획이 끝났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졌고 검사는 이겼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 다녀오셨어요? 채연이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노트북 화면에는 웨딩 드레스 사진, 상견례 선물 리스트, 민혁 부모님 취향. 서진우는 눈을 잠시 감았습니다. 3일 뒤에요. 그래. 긴장돼요. 괜찮을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상견례는 오후 1시, 체포는 오후 2시, 1시간 차이. 딸은 웃고 있을 것이고 그는 수갑을 채우러 갈 것입니다. 아빠 옆에 꼭 있어줘요. 채연이 말했습니다. 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마지막 평범한 식사라는 걸. 다음 날, 영장 발부됐습니다. 집행은 3일 후, 오후 2시입니다. 달력을 봤습니다. 동그라미, 채연 상견례. 그 옆에 적었습니다.
체포. 두 단어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행복과 파괴. 불과 1시간 차이. 서진우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3일 후 폭풍은 VIP룸 안에서 시작될 거라는 걸. 상견례 당일 오후 한 1시 VIP룸 문이 열렸습니다. 강재훈, 박수연, 민혁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수연이 웃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강재훈의 악수 짧았습니다. 힘이 들어간 악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민혁녀, 아버지는 제여. 꽃향기가 진하게 났습니다.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시라고요? 강재훈이 물었습니다. 네. 경제범죄부? 맞습니다. 강재훈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검사면 월급쟁이잖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월급 받는 거 아닙니까? 박수연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이죠. 꼬박꼬박 나오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물만 마셨습니다. 와인이 나왔습니다. 80만 원짜리. 이 정도는 마셔줘야죠. 강재훈의 말이 공기를 눌렀습니다. 그때 민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혁이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금방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5분, 10분, 15분. 박수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강재훈도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점점 식어갔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디야?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30분. 아버지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35분. 그의 표정이 아주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혁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 차가운 얼굴. 실례하겠습니다. 신분증이 펼쳐졌습니다.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박수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강민혁 씨 긴급 체포영장 집행 중입니다. 뭐라고요? 공기가 얼었습니다. 강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여기 없는데요.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확보했습니다. 출국 시도 중이었습니다. 출국, 도망, 단어가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의자가 천천히 밀렸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수사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담당 검사입니다. 정적? 박수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강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귀가 울렸습니다. 담당 검사? 수사관이 보고했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횡령 50억 원. 증거 확보 완료했습니다. 50억? 횡령. 민혁?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혁? 손이 떨렸습니다. 받았습니다. 채연아. 숨이 거칠었습니다. 나 믿지? 민혁아, 무슨 일이야? 처음엔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어. 민혁아. 하지만 널 속이려던 건 아니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사랑했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VIP로만. 박수연은 울고 있었고 강재훈은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 못하고 저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의자를 밀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상견례가 시작된 지 40분. 제 결혼은 끝났고 제 아버지는 법을 선택했습니다. 채연이 VIP룸 문을 닫고 걸었습니다. 빠르게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 채연아. 서진우의 목소리. 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채연아, 잠깐만. 발걸음이 따라붙었습니다. 결국 채연이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가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채연이 돌아봤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서진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그래. 그 한마디에 채연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그때 민혁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셨을 때도? 그래. 채연이 웃었습니다. 웃음 같지 않은 웃음. 저 시험하셨어요? 저한테 선택권은 없었어요? 서진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너가 사랑했으니까. 그래서요? 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서 체포하게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직원이 발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걸어갔습니다. 3개월 동안 저 혼자 결혼 준비했어요. 채연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드레스 보고 예물 고르고 행복한 척 웃으면서 채연아, 아빠는 그때 뭐 하셨어요? 정적? 영장 준비했다. 그 말이 칼처럼 떨어졌습니다. 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알 권리 있었어요. 알았으면 어쩔 건데. 서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채연의 말이 멈췄습니다. 알았어도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했으니까. 그걸 아버지도 알고 있었으니까. 채연아, 아빠는 검사야. 알아요. 법 앞에 예외는 없어. 채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근데 아빠, 눈물이 흐른 채로. 저는요? 저는 딸이에요. 그 말에 서진우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예외 아니에요?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채연이 돌아섰습니다. 집엔 안 들어갈 거예요. 채연아, 혼자 있고 싶어요. 걸어갔습니다. 서진우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 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서진우는 벽에 기댔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법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딸은 잃은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피의자 호송 완료했나? 네, 부장님. 도주 시도 부분까지 포함해서 구속영장 청구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검사로 서 있기 위해 VIP룸 문을 열었습니다. 박수연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강재훈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우가 말했습니다. 강재훈 씨, 고개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피의자 강민혁의 범행을 은폐하신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장부 조작, 증거인멸 시도,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강재훈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서진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레스토랑 밖,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을 지켰습니다.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사랑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기 위해 2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민혁이 법정에 섰습니다.
수갑을 찬 채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척했고 눈은 비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의자 혐의를 인정합니까? 잠시 정적. 네. 방청석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박수연이었습니다. 50억 횡령, 도주 시도 모두 인정합니까? 네. 짧은 대답. 그 한마디에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구속은 적법합니다. 딱!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3주 후 1심 선고. 피고인 강민혁. 징역 7년. 7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이미 끝난 사람처럼. 법정 밖.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사과하실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호송차 앞. 그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람들 사이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서채연. 멀리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혁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미안해.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같은 날 밤, 서진우의 집. 불이 켜져 있었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3주째 채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서진우는 딸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 웨딩드레스 사진이 켜진 노트북. 아직도 결혼을 준비하던 화면. 서진우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침대에 앉았습니다. 딸의 베개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온기는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처음으로 검사가 아니라 아버지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법을 지켰어. 목이 막혔습니다. 근데 너는 못 지켰구나.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까지 들렸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채연아, 밥은 먹고 다니니? 전송, 읽음 표시 없음. 1분, 5분, 10분.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안그룹 회장 아들 징역 7년. 채널을 돌렸습니다. 또 사건 이야기, 또 정의 이야기, 또 법 이야기. TV를 껐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법은 이겼습니다. 정의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졌습니다. 서진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개월 후 카페 창가.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온기만 느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채연아, 괜찮아? 응. 아버지한테는 연락했어? 아직. 채연아. 알아. 근데 아직은. 말이 끊겼습니다. 이해해. 천천히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 하지만 제게는 아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들. 안 읽은 채로 쌓여 있었습니다. 채연아, 밥 먹었니? 오늘 날씨 춥다. 따뜻하게 입고 다녀. 보고 싶구나. 마지막 문자는 3일 전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그날 밤 민지네 집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민지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마셔. 고마워.
채연아,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모르겠어. 집엔 가야지. 갈 수가 없어. 민지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를 아직도 원망해?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원망은 아닌 것 같아. 그럼 그냥 어떻게 얼굴을 봐야 할지 모르겠어.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민혁이는 끝났어. 완전히 사랑했잖아. 응, 사랑했어. 과거형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였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렸으니까. 2주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문자가 아니라 전화. 화면을 봤습니다. 아빠,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야 할까? 아니면 끊어야 할까? 벨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채연아. 아버지 목소리.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응. 침묵. 밥은 먹고 다니니? 네. 건강해? 네. 짧은 대답만 이어졌습니다. 채연아. 네. 보고 싶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도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집에 올래? 아직은요. 그래. 천천히 해. 아버지는 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채연아. 네. 아빠가 미안하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도 힘드셨죠? 괜찮아. 아빠는 어른이니까. 아빠도 사람이잖아요. 전화 너머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 채연아.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6주 만이었습니다. 현관문 앞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6주 사이에 많이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왔구나. 네.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한참.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밥 먹었니? 아직이요. 아빠가 해줄게.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주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는 쌀을 씻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회사는? 다음 주부터 복귀해요. 그래. 잘했어. 아빠는요? 일은 계속하고 있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응? 아빠가 검사라서 싫었던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그냥 딸이었으면 좋겠었어요. 그 순간만이라도 미안하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네.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응. 아빠가 검사라서가 아니라 내 아빠라서 존경해요. 아버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 그게 아빠의 일이고.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설거지를, 제가 행주지를, 말없이, 하지만 함께, 그날 밤, 제 방에 누웠습니다. 6주 만에 돌아온 제 침대, 편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혁에게서 온 편지가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읽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을 겁니다. 이미 끝났으니까. 대신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왔어. 고마워.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 이제 괜찮을 거야. 이제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혁은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제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견례 5분. 신랑이 사라졌습니다. 30분 뒤 VIP룸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검찰 수사관. 그리고 그 옆에는 채연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 검사입니다. 강민혁은 50억을 횡령했습니다. 3년 동안 숨겼습니다. 상견례 날 공항에서 도주하다 체포됐습니다. 징역 7년. 채연의 아버지는 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딸의 사랑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법과 가족, 정의와 사랑, 어느 것이 옳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